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민주당에게 환율 급등의 책임을 돌렸습니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마자 외환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원달러 환율의 변동을 확인해봤습니다. 어제 오전 1,455.2원으로 시작된 환율은 오전 10시 21분쯤 1,465.2원까지 올랐다가 잠시 안정화하면서 오후 1시 반에는 1,463.1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오후 1시 35분 25초 한덕수 대행이 예정에 없던 대국민 담화를 시작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하여 제가 가진 고민을 가감없이 말씀드리고자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하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이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한대행의 발언이 시작되자 원달러 환율은 다시 오르기 시작했고 오후 2시에는 1,464.5원까지 뛰었습니다. 같은 시간대 엔화의 달러 환율은 큰 변동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 시각 원화 환율의 상승은 한대행 담화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한대행의 입장 표명이 전국 불안의 우려를 불러온 겁니다. 이후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오후 2시 7분 직후 1,463.7원을 기록한 환율은 결국 1,464.8원으로 마감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야당의 탄핵소추가 우리 경제 전반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한덕수 대행 탄핵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율, 물가, 그리고 대신인도, 수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타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제 불안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는 지난 한 달간의 환율 변동 추이를 보면 더 명확히 드러납니다. 지난 3일 1,402.9원으로 마감했던 환율은 그날 밤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다음 날 1,410.1원으로 급등했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가 무산되자 1,437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다 일주일 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1,435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3일 2,500선을 기록했던 코스피 지수 역시 비상계엄 선포 이후 약세가 지속되면서 이제 2,400선이 깨질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처럼 최근 경제 불안의 원인은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숫자로 증명된다는 점에서 내란으로 비롯된 탄핵을 탓하는 건 무책임한 처사임이 분명합니다. 알고 보니 이준범입니다. 지난달 1일까지만 해도 원달러 환율은 1,380원 수준이었습니다. 이마저도 낮은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 수출 증가율이 둔화하면서 이미 경고등이 들어왔던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은 급등의 시발점이었습니다. 환율은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던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앞으로 트럼프 취임 이후에 통상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달러 강세에 견인하고 있고 주요 국가들의 통화 약세에 전반적으로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뜩이나 취약했던 외환시장에 12.3 내란 사태는 결정타였습니다. 환율은 단숨에 1,440원 선까지 뛰었습니다. 주요국 통화와 비교해도 오름폭이 더 컸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윤 대통령은 수사를 회피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지연된 데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까지 대외 불안 요인은 그대로인데 내부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시장의 실망감이 커지는 겁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질 때마다 또 환율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볼 때 좀 상식적으로 이게 잘 처리가 돼야 또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급등한 환율이 침체된 내수마저 더 짓누르는 상황. 한국에 대한 해외의 평가는 냉담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 매체인 블룸버그는 한국의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를 더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로이터 통신 역시 계엄령으로 촉발된 헌법적 위기가 더 심화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정치 위기가 지속될 경우 한국의 국가신용 등급이 낮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한국의 신용 등급이 강등됐던 건 IMF 사태를 겪었던 1997년이 마지막입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